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그 심판,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17일 날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3명이 지금 사퇴를 하니까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0월 17일 날 지금 저기잖아요. 10월 17일 날 임기가 마감이 되면 원래 9월 초쯤부터는 후임자 물색에 나서고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 한 달 정도 하고 10월 17일 날 바로 임명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요, 지금 이 3명은 바로 국회 추천 몫입니다. 국회 몫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 몫, 3명은 대법원장 몫, 3명은 국회 몫인데 원래 관례대로 하면 3명이 여 하나, 야 하나, 나머지 1명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어떻게? 2명을 우리가 가져갈 거야. 너네는 1명만 해. 이게 공방이 벌어지니까 3명이 거리가 되고, 사실 3명이 거리가 된다는 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잖아요. 네. 왜 6명만 딱 남겨놓고 이러니까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계속 직무를 정지당해야 되고, 이제부터 검사, 판사, 장관, 대통령 다 탄핵을 하면 9명을 안 채워놓고 계속 직무정지를 오랫동안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오늘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23조 1항의 효력을 잠시 멈추겠다. 즉 남은 6명으로도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법관들께서도 지금 그 입법부가 횡포를 계속 그냥 보지는 않겠다. 네네. 이것을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횡포였죠.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의 횡포죠. 네네, 민주당의 횡포고요. 네. 자, 헌재가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재명과 관련해서 바로 이 박준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박준태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이 질의는 뭐냐면 헌법 84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즉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뭘 물었느냐?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만약에 진짜 그럴 일 진짜 추호도 없는데 1000만분의 1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정지됐냐, 재판이. 지금 재판, 그래서 재판을 열심히 뒤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되면. 이런 뜻인데, 헌법재판소가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지만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서까지 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재명이 눈물을 흘려야 될 대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문제가 된 거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된 거는, 그때 이제 84조에 의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게 이제 형사소송에 대한 소추를 받지만 이전에
그 다른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가 된 것은 예,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샤넬 앤 로랑님, 명품 브랜드만 딱 이름을 따셨네요. 오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 댓글을 다셨는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뭐 깐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유동규 TV를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뭐냐면 누구도 까지 마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민주당 이재명이지. 절대 우리 아군끼리 싸우지 말라고 늘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전데. 예,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예. 아마도 그냥 어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드라마를 믿지 마시고 유동규 TV를 열심히 들어와서 보십시오. 예. 유동규 TV의 유동규 대표는 절대 보수의 내부 총질을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보수를 단결해야만 한다. 단결해야 된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고 늘 주장하고 계시죠. 자,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이런 좋은 소식들과 함께 이번에 대법원도 한 건 했습니다. 와, 이것도 좀 통쾌한데 이재명이 또 포퓰리즘 기억하시죠? 일산대교.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짓고 나서는 원래 통행료를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은 회사가 통행료를 받아갖고 그것을 전부 다 투자한 만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임기를 거의 맞춰가는 와중에 공익처분,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익처분은 집행정지, 운영사가 집행정지를 하고 공익을 위해서 사업자의 어떤 운영권을 빼앗은 거죠. 그래갖고 물론 거기에 보상을 해야 되지만 이 일산대교는 공공의 어떤 몫으로 가야 된다 해서 무료로 통행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산대교를 지은 사업자가 이것을 이제 사법부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바로 20여일 만에 유료화됐어요. 그리고 본안 재판에서 1, 2심 모두 운영사 승소 판결을 내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니고 10월 11일입니다. 대법원이 운영사의 승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은 실패했다.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침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민간 도로 같은 거 해가지고 민자 유치하잖아요. 이제 민자 유치 사업 같은 경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지자체장이 공공재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거 문 닫아야 됩니까 그 회사가?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대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계약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합의와 함께 협상을 통해서 합의와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무가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능력도 실력도 무엇도 없고 그냥 포퓰리즘만 있는 사람이고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냥 전략적으로 썼을 뿐이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에도 안 맞고 하다못해 자기가 법률가라고 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지 않은 거를 이거 완전히 자기는 제일 전문 분야가 법인데 이 법원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졌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이자 지금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진짜 이제 무식하다 이 얘기예요. 경제를 알기나 하냐 너. 그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직격했어요. 맨날 기본 따지는데 돈 나눠준다는 게 어떻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재명의 그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딱 그때 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처음 됐을 때 빨간 환장을 딱 찬 사람들이 자 지금 당신의 집은 인민을 위해서 압수다. 이거와 똑같잖아요. 공익처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껏 회사가
어떤 회사가 돈 들여가지고 그 다리를 건설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리에 대해서 사용료를 몇 년 동안 받기로 약속을 하고 네. 다리를 건설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정부나 지자체를 믿고 네. 다리를 건설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돈 없으면 다리도 못 만들고 네. 예. 보수도 못 하고 네. 예. 그런 거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정부가 돈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이번 기반 산업 기반 시설 같은 경우를 네. 예, 기반 시설 같은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현저하게 시장을 개입해서 네, 맞습니다. 뭐 공공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이 지자체가 혹은 정부가 이 사람이 뭐 만약에 저 수반이 되면 정부가 아까 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기업도 어쨌든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또 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네.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떤 거요? 예, 오늘 참 그거 한 게 그 이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네. 국가 부채가 500조가 늘었는데 네네. 그러면 국가 부채가 500조가 늘으면은 이재명 말대로라면 가계부채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 부채를 줄이자. 네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조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뭐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네. 오히려 그 소상공인들 있죠. 네. 부채가 네. 얼마로 늘었냐면 450조가 늘었다는 거예요. 오와우. 그러면 국가 부채도 500조가 늘고 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도 부채가 450조가 늘었다면 네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아무 효과도 없이 네네. 오히려 빚만 늘린 네네. 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부채 같은 거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빚이 200조니 300조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부채 늘어난 것까지 따지면은 네. 거의 뭐 1000조 이상을 네. 예.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네. 예, 이 부채가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입에서는 무식하다. 이재명 입에서 맨날 무식하다. 현금을 주지 않고 상품권을 주는데 현금 복지다라고 얘기한다.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정말 무식한 게 이재명인데요. 네. 제가 볼 땐 무식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으로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주관적으로 무식하다. 네. 이재명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이재명이 그 예전에 네. 그건 뭐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 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재원 어디서 마련하냐. 네네. 그러니까 뭐 기초통화국이 되면 됩니다. 네. 그거부터 일단 이야기해가지고 네네. 그거 일단은 정말 그 브리튼 우드 체제라는 자체도 아예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네. 이게 기축통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되는지 네네. 아예 그거를 깡그리도 모르고 네네. 하는 무식한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 나오는 것도 네. 현금을 쭉 나눠주면 네네.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네. 이게 뭐냐면 월급이 늘어도요. 네. 월급이 늘어도 물가 상승이 더 되면 네.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를 그렇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얘들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네수엘라가 10배를 올려줬지만 네네. 임금 10배를 올려줬어요. 네. 그렇지만 뭐냐면 물가가 몇 배가 뛰었냐면 물가 상승률이 몇천 배, 몇만 배가 뛰니까 네네. 예? 네.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 임금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다 떠났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 웃긴 게 뭐냐면 좌파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이 네. 정말 가소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네. 노동 착취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네네. 마치 위해 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네. 기업들한테 세금도 또 많이 거들려고 그러고 네네. 예, 그다음에 뭐 기업도 뭐 심심하면 재원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면 대기업한테 내게 하면 됩니다.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맨날 뺏기고 있겠습니까? 네. 다 떠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페로니즘이 성행했던 시대에 네. 예, 아르헨티나가 네네.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쫄딱 망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뭐냐면 이게 그 효과인데 뭐냐면
자, 기업하기 좋아지면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네. 그러면 기업들이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네. 기업은 많아져요. 네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뭐 임금은 내려가죠. 올라갔죠. 왜냐하면 적어보느라고. 예. 기업이 자꾸 많이 들어와요. 네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아서. 네네네. 자꾸 들어오는데 베네수엘라 얘기인 줄 알았네. 예, 인구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네.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그렇죠. 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급 정도 인력들도 서로 데려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네. 이게 앞으로 우수한 국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자꾸 뭐냐면 돈 더 줘 하고 그다음에 노동법 개정해가지고 몇 시간 이상 근무하게 못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네네. 그 나라를 갖다가 기업들이 떠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죠? 돈 많이 달라고 돈 많이 주라고 그러더라도 네네. 못 줘. 네. 왜? 일할 사람 넘쳐나.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누가 손해냐면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받는 게 언제 내가 감원 대상이 될지 네.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네. 예, 내가 일자리도 안정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네네. 맨날 뭐 나눠줘라. 지도라는 거를 맨날 잘 써요. 예. 저 지금 김정수님이 유동규 씨 똑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생각보다 똑똑하다. 아니 생각을 어디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유동규 씨 똑똑합니다. 뭐 네. 이렇게 뭐 스마트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애매모호한 말이 뭐냐면 유동규 씨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셨지? 이게 뭐 궁금해가지고 못 참겠어. 집에 가서도 생각나. 시청자 여러분 네.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밝히시고 생각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항상 주어 빠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넋을 놓은 게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의 말씀 중에 정말 이 슈퍼챗 프라이드가 열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시절님이 시작을 하셔갖고 뿌앵님이 뒤따르고 골프 여신님이 뒤따르고 샤넬앤 로랑님이 뒤따르자 골프 여신님이 또 한 번 해서 자그마치 5분이 연달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풍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동규 씨 너무 똑똑하고 유쾌 나이스다. 다 저기다 댓글 다시는 분은 저희 유동규 TV 열혈 구독자님들이세요. 그렇군요. 상호 회원이시고 아까 야마돈다도 저희 회원이세요. 회원이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 슈퍼챗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이즈매를 해서 어떻게든 일을 못하게 해갖고 MBC를 자기네들 손아귀에 계속 두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좌절이 됐다. 어디로부터? 헌재로부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쁜 소식 하나만 더 하죠. 조금 이화영 항소심 재판부 수원고법이 원래 그렇게 깐깐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깐깐합니다. 제대로 제 시간 내로 빠른 시일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선언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6개월이 지났나 봐요. 구속기간 내로 하겠다 하면서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판 사실 연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보니까. 근데 금방 끝냈어요. 금방 끝내고 이제 잘하면 11월 달 내로 선고 공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가 12월까지인가요? 12월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거예요.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12월이 이제 구속기간이죠. 구속기간 만료가 이제 6개월 되는 게 이제 12월 달인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요번에 이제 반영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화영 재판을 27일 날 종결하고 만약에 이제 10월 27일 날 종결하면은 11월 달 안에도 이제 결심 선고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더 늘어날지 아니면 기각될지 항소 기각될지
예,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이화영의 1심도 신준우 부장판사가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1년 8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6월 달에 항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따져보면 딱 4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바로 이재명에게는 치명타다. 두 가지에서 치명타입니다. 어떤 점에서 치명타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네네. 공범이 항소심 재판까지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공범이 1심도 아니고 2심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되면은 네. 이게 이제 대항범 혹은 뭐냐면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이제 그 대항범이 아닌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유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전에 그 민주당의 의원이었다가 나가면서 그때 판사였던 출신이었던 네네. 사람이 나가면서 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 무기징역이다. 네. 그러고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수진 얘기죠? 예, 이수진. 아, 예, 예. 예, 이수진이 전 판사 출신입니다. 주모 이수진 선생님. 예. 주모. 예. 호가 주모시잖아요. 예, 주모.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자기는 그거를 보고 네. 알았다.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확인 다 했다 그러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이수진 판사가 본 건 뭐냐면 백현동이에요. 네. 그렇죠. 백현동에 누구냐면 공동정범이 누구냐면은 그 백현동의 공동정범은 누구냐면 김인섭입니다. 김인섭. 이제 김인섭이 5년이라는 거는 네. 민간인이 5년을 받은 건 법정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뭐야? 네.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만 해도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네네. 지금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네. 정신들 다 나갔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대북 송금안 관련해서도 네.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워낙 꼼꼼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2심에서 네. 더 이상 다툴 게 없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심리는 다 끝났고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네. 1심에 쭉 한 걸 봤더니 예. 이거 법리로 다툴 게 없어. 예, 법리도 다툴 게 없고 그다음에 뭐 사실관계 너 또 더 낼 거 있어? 새로운 거 뭐 있어? 의미 없어? 종결. 딱 때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2심에서만 다시 이제 이게 만약에 유죄 나오잖아요? 네. 유죄 나와서 확정돼가지고 이제 항소 기각 또는 네네. 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 네네. 이랬을 때는 이재명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또 뭘 이야기를 했느냐. 네네. 예,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심리에서 네. 이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 이게 공범의 재판에서 네네. 공범의 재판에서 1심을 지금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범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네. 항소심까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너 하는 데는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 아하. 왜? 다 건너떠도 돼.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도 굉장히 빨리 날 거다. 지금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화영하고 이제 김성태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하고 또 이제 다시 하나 또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예, 그게 이것도 대북 송금 크거든요. 사건이죠. 예, 예. 예, 이거 이제 엄청 큰 거 또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화영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공무원식이기 때문에 네네.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화영은 이번에 정말 뭐를 했냐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은 정도가 아니라 예, 그냥 가래 네. 정도로 막을 거를 갖다가 예, 가래 정도로 막을 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대포화를 맞은 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변호사 측에 말하기를 네. 자, 이화영과 관련된 고법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네. 그 중복되는 심리는 하지 않겠다. 네. 그 고법. 이 얘기가 그 이동규 본부장님 말씀과 맞물려서 네.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것이 수원 고법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다툴 게 없어라고 빨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빨리 되니까 이 고법에서 판단한 것이 거꾸로 또 다시 1심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고법이 이렇게 했으므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중복 말씀드린 안 된다 겁니다. 하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네. 이루어졌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선순환 돼요.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재명이 보고 있나?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이 다 그 북한의 무인기가 그 김여정이 또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뭐 그래서 뭐 사격대를 배치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조용하나 그랬어요. 이쯤 되면 우리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마음의 고향 그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시잖아요. 진짜 고향 아니 마음만 고향인가 몰라요. 그분들 왜 이제 아니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일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국적이 어디냐? 일본이다 그랬더니 화를 내셨잖아요. 사실 그 민주당이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데 국적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했더니 한마디 아니나 하셨더라고요. 다를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북해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우리 아니다. 그랬다 지금 NCND예요. 뭐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설사 우리가 안 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럼요. 거죠. 근데 안 했다고 하면 비굴해 보이고, 그치. 네, 했다고 하면 그것도 그치. 전략적으로 안 그치. 되고. 그럼 이럴 때는 여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전략적으로. 아니 싸우고 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너 나 교정국인. 쳤어? 이랬는데 그럼 거기서 나 안 쳤어 이럴 그럼요. 거야. 처음에 안 쳤어. 근데 네. 너가 쳤잖아. 막 이러면 알아서 생각해. 그럼요.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멋있네요. 그랬더니 국격이 있잖아요. 박지원이 네. 이거는 사실상 시인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이고 침공이다 이런 이 전 국정원장님께서 박지원 이분은 네. 제가 볼 때 은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네. 왜 22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그쵸. 용산에 날라와서 용산까지 그러네요. 찍을 때 예.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이때 당시에 북한 가만둬서 안 된다란 말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 한 명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우리 국적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올 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서 보냈는지 이게 지금 네. 북한의 자작극인지도 모르는 맞아요. 네. 이런 무인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침략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네.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진짜로 북한 인민공화국 네. 네. 인민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들이 하는 발언들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애국심조차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이 바닥에 들어와서 그쵸. 아주 긴 시간 정치인들로서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살았다. 맞습니다. 네. 이제라도 지금 국민 세금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낭비할 게 아니라 좀 정치권에서 떠나게들 만들어야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너무 몰상식하지 않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지금 이런 발언들은. 그리고 또 최근에 오물풍선 계속 날아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물fun선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저렇게 들어오면요. 그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물풍선이 들어오는 것들을요. 이게 지금 현대식 네. 무기들이 레이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미사일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게 오물풍선 잡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레이더망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연구해야죠.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전에 이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드론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한다거나 아니면 니네들이 만약에라도 이 오물풍선에 오물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나 다른 걸 넣었을 때 우리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경고성으로 우리도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위치에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전 데이터도 모으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러면 꼭 현대식 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도 지금 충분히 국민들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맞네. 예, 보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런 풍선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DMZ에서부터 지금 수도 서울이 네. 40km뿐이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평양은 140km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럼 지금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게 군사 전략적 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망을 강화하자라는 것들이 주제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네요. 지금 북한에서 날라오는 오물풍선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무인기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지금 출처도 모르는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날았다고 해서 이렇게 발작 버튼 누르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제가 발작하겠어요, 진짜. 전 진짜 이거. 진짜 분노를 금치 못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분이 또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장에 앉혔던 그 분은 그렇죠. 정상인이며 예. 예.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최근에 오랜만에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문의 거죠? 침묵이라면서요? 아까 문의 침묵이라고. 네. 갑자기 조용해지신 그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사이에도 우리나라의 정보들이 과연 이게 잘못 빠져나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맞습니다. 볼 때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배신했던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격하지 못하고 이런 걸 파헤치지 못한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 국정원장 하나만 파헤쳐도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사건이 맞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추정돼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쩐지 박지원 국정원장 이후에 중국발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108명 국회의원이 네. 있잖아요. 108번뇌처럼 그렇죠. 이 108번뇌예요. 이 108명이 민주당의 108번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108명을 좀 짜임새 있게 짜서 그러네. 팀을 짜서 누구는 박지원 이 지난 사건들 좀 제대로 파고 그리고 누구는 좀 문재인 사건들 파고 예, 누구는 좀 태양광 좀 파고 예, 누구는 잼버리 입찰 비리 좀 파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파내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108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108번뇌스러운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게끔 좀 싸워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 비리 특위를 그럼요. 만들어서 분과별로 의원들을 쭉쭉쭉 배치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민생과 관련한 비리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민주당의 방금 비리를 카테고리화 한다 그러면요 이게 카테고리가 뭐 우리가 비리가 몇 개나 있겠어 한 5개 나올까 10개 나올까 전 민주당 108개 나올 수 있다고 더 나와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108개로도 부족할 수 있다 이 카테고리 자체가. 그럼 우리는 외부 우리 그게 하나 맡아 줄까 봐요. 그럼 이제 뭐 외부 위원들이라도 저희들도 뭐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 그 간첩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들이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민들이 굉장히 이게 불만이 높아져 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을 외부로 자극을 전환시키는 것. 그쵸. 그러려면 누군가 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거 잘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분란이 나면 공공의 적으로 국민의힘을 딱 그쵸. 만들어버리죠. 맞아요. 네, 뭔가를 맞아요. 만들어버리죠. 근데 이게 북한이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작극일 확률도 있다라고 제가 네. 보는 게 네. 저 무인기 자체가요. 저게 민간에서 띄우는 유형이 만만치 아니에요. 않죠. 예, 민간에서 띄우는 유형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무전으로 이런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동 거리가 140, 150km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자동 경로 설정까지 돼 있어야 그러네, 돼요. 그러네. 자동 경로 설정까지 네. 돼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평양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프로펠러형이 아니라 약간 전투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반적인 지금 드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무인기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어딘가에서 보냈다면 제3국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있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내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냈다면 어설프게 이렇게 한 대 안 보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럼 북한에서 22년도에 보냈던 것처럼 수십 대 보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 대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깔짝. 네. 그러니까요. 그럼 민간에서 보내기엔 기술력과 이 기종의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제3국이 아니라면 북한 자작극일 확률이 많다. 자작극 하는데 여러 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돈 그러네요. 없으니까. 그러네. 네, 항공에 취약하잖아요. 북한. 네, 근데 저게 일단 무인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무인기 형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왜 그 김평일 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정은 정권 들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 김한솔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제3국으로 갔어요.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추측했던 게 어쩌면 북한에 이렇게 숙청되어진 그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제3국 내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뭔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북한에서도 제가 볼 때 의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이 세계의 변화를 읽고 있을 것이고 왜 북한 인민만 네. 이렇게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그쵸. 가난하게 사는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가 그쵸. 이런 문제의식들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누군가는 또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옛날에 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듯이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게 침략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북한 노동당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야가 합심을 해서 그거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정권이 부패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우리한테 화살 돌리지 말고 니네가 그 인민의 의견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판문점표에서 촛불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9.19 군사합의 얘기도 안 꺼낼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지금 9.19 군사합의로 지금 대한민국 상공,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금 팔아넘긴 사건이에요. 그쵸, 이거.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40km 이내에서 뭐 평균 20km에서 60km, 평균 40km 이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무인기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헬기나 전투기나 어떠한 것들도 날지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뭐 고정기, 쾌정기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게 완전히 파기되기도 전에 북한은 지금 무인기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들께 위협을 가하는 결정들을 민주당 문재인 전 정권이 너무나 많이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라는 걸 그렇죠.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북한 편 들고 싶으면 여기 북한 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나라로 좀 가서 그럼, 살면 그럼. 좋겠다. 저는 왜 이제 이분들이 요즘 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뭐 조부님의 국적은 어디신가요? 이거 맨날 놀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도 역으로 박 전 의원님의 국적은 한국인데 조국은 어디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했던 사람들 다 누굽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총구를 겨녔던 사람들, 뭐 김원봉 같은 사람들을 국군의 뿌리라고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민주당이 역사관을 정말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북한하고 긴밀한 아주 오래된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사 세뇌를 당했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 세뇌를 당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평생. 그래서 정말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네. 한 민족인데 이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 혹은 북한에 의한 전쟁 통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못 배웠던 것들이 뇌에 딱 각인이 되어서 아까 우측뇌였나요? 좌측뇌였나요? 각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걸 평생 네. 지배하고 있다. 네, 네. 네. 근데 이러한 위험한 사고를 가진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너무 높은 위치에 가서 나라의 이런 이념들을 흔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요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자, 훌륭하십니다. 자, 저는 그냥 오물풍선 오면은 우리는 민주당 의원 한 명씩 이렇게 풍선에 매달라가지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 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씩 이렇게 기구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럼 보내고. 북한이 진짜로 화낼 것 같은데. 서로 오물풍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정도 보내는데 니넨 진짜 오물을 보내. 북한이 우리 서로 오물 주고받자 이거 괜찮아요. 오물의 강도가 다르다. 지금. 네. 그거 괜찮네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계속 보내면, 그래서 만약에 막 서영교 막 이런 분들 보내면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많이 먹고. 그래서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오래 못 살 거예요, 거기서. 거기 우리나라처럼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 많이 하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데 또 금방 적응하시는 분들이라 또 그쪽으로 가면은 입 다물고 사실 수도 있어요. 직통 라인을 뚫어가지고 전화해야죠. 야, 우리 이번에 보낼 건데 뚱뚱한 오물, 날씬한 오물, 늙은 오물, 젊은 오물이 있어. 어떤 게 좋니? 물어봐서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다른 데는 조금 뭐 호남이야 알아서 셋이 알아서 나눠 먹겠지. 사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강화도 이제 강화는 우리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교육감하고
금정은 사실 당연히 우리가 하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단일화 하고 난 다음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서 금정이 제일 좀 가슴이 좀 콩닥콩닥 졸이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가 너무 불안할까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한 건 했잖아요. 유족 비하를 하셨는데 고인 비하 그거 김민수 대변인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보세요. 민주당은요 우리 당의 지금 우리 당의 귀책 사유라고 하면서 그쵸. 돌아가신 분 이게 지금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을 가지고 지금 이게 선거를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귀책이 있다라고 해서 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까지 끄집어내고 있는데 우리 당은 왜 여기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데 있어서 지금 얘네들 때문에 보궐선거가 그쵸. 일어난다는 이 공격을 처음부터 이어가지 못합니까? 이거는 보궐선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어가야 됐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보궐선거 이유가 뭔지 한 번만 찾아보시면 나와요, 언론에. 그럼 이게 정말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 이런 사건에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민주당에게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처음부터 공격되어져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민주당은 정말 생각은 없었던 발언이지만 그래도 공격하려는 시도는 했다가 아뜨거 했지만 이게 민주당이요 저런 인식들이 정말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도 모르고 말해요. 근데 네. 사실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강화랑 금정은 두 분이 이제 사망하시면서 벌어진 그럼요. 거고 민주당은 비리로 벌어진 그렇죠. 거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잘 여론화가 안 됐는데 김영배 의원이 안타까웠나 봐요. 이것 때문에 여론화가 돼버렸어요. 절 도와준 건가요? 이쯤 되면 김민수 대변인님이 김영배 네. 의원 사죄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떤 관계십니까? 제 편이었네요. 같은 김씨인가? 텔레그램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전화기 까야 되면 까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도 부산 금정 출신이라는데. 저도 부산 출신인데. 그러니까 네. 두 분 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동창이라든지. 저보다 연배 비슷하신가요? 아니요, 이분이 훨씬 많죠. 많죠. 예. 네. 그래가지고 혹시 결혼식 갔다던데 혹시 네. 이분 나이 또래 어떤 친구분들한테 가신 거 아닙니까? 나이는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아마 이게 민주당에서도 좀 깜짝 놀랐나 봐요. 민주당에서도 아뜨거하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저거는 사실 단순 실수로 보기 힘들고요. 부산 금정에 가서 지금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 하면서 이 귀책 사유를 그쵸. 안 찾아본 거예요. 그러네요. 안 찾아봤다고 봐야 돼요. 그럼 뭐 찾아본 진해가 다 비리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진해 민주당처럼 비리 비리인 사건일 줄 거다. 알고. 공직선거법 위반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정말 생각보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비리가 네. 없는 당이란 거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돼지 눈에 돼지 그쵸. 보이고 부처 눈에 그쵸. 부처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야, 우리가 기책 사유 있으면 죄다 이런 비리니 네. 당연히 국민의힘도 비리겠지 하고 그쵸. 까봤더니 사망이네. 그것도 심지어 예. 그 업무 중에 그럼요. 업무로 인한 과로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뜨거한 네.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말 아뜨거해야 딜 정도로 아뜨거해야 바로 사과를 하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큰일 났다 한 거예요. 야, 이거 선거를 큰일 앞두고. 났다. 네. 하고 바로 사과 던진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말로 물어뜯고 가야 될 것들이다. 이거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민들 중에서 이 뉴스 보는 분 많지 않아요. 이 하나의 주요한 이슈가 왜 민주당이 같은 얘기를 한 달, 두 달, 6개월 떠드냐면요.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구전으로까지 확장되는데 한 6개월 걸려요. 근데 민주당은요. 뭔가 하나 공격 포인트를 잡았으면 6개월, 네. 1년, 2년을 떠들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요. 논평 하나 쓰고 하루 떠들고 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네요. 예, 그럼 그 다음 논평 내려고 하면 어제 썼잖아요,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도 6개월을 떠들어야 많은 국민들한테 전파가 돼요. 그러네요. 지금 이 뉴스 떴다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제가 봤을 때 국민들 중에 5%도 안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떠들어야 음. 부산 금정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소수가 볼 그렇죠.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부산에서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금정에서. 네. 이것도 진짜 보수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수가 반성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금정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길 수 있게끔 진짜로 다 같이 힘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주당도 정말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선거 이틀 남았잖아요. 저는 선거 끝나면 징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하죠. 네, 지금 안 쇼 해요. 한다고 봐요. 한두 번 아니잖아요. 저런 그쵸. 쇼한 게.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공직선거법 하니까 뭘 위반했을까 할 텐데 기책사유가요. 거기에 50여 명인가 하여간 많은 사람들한테요. 선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약 500만 원어치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김혜경 같은 경우도 10몇만 원 밥 사줬다고 지금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이거 500몇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네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선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구청장께서는 네, 이게 정말 업무 중에 아까 말했지만은 가로로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금정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게 그 너무 고소를 열받을 했어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네. 지금 고소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고인에 대한 선거와 명예훼손이죠. 무관하게 네. 끝까지 가셔서 그럼요. 반드시 이거는 이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아들이 이렇게 싸우게끔 놔둬도 안 돼요. 이거 맞아요. 민주당이었으면요. 민주당 내 변호사들 붙여서 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국민의힘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 지금 전 구청장님, 고인 네. 되신 구청장님도 우리 소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법률 지원도 하고 도와주고 네.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영배 의원이 혹시 금정이 좀 불리할까봐 김민수 대변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제가 사주했다. 지령을 받고 지금 이제 망언을 쏟아낸 이 와중에 그래도 좀 마음이 불편한데 오늘 조국 네. 대표가 내려왔어요. 금정에. 조국이 무슨 낯짝으로 부산을 멋집니다. 가요, 저는 막 도대체. 브라보 박수를 쳐 주말에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국이 밉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국민의힘 텃밭이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조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 나야 되지만 좀 빨리 좀 내라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금 본인이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시면 하고 싶은 게 그렇지. 그렇게 많다면서요. 운동도 하고 그렇지, 싶고 그렇지. 밀린 책도 읽고 싶고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로 하신 분이다 지금. 그분 부산 갈 때가 아니라 금정 갈 때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분이 어지간히 낯짝이 두껍지 않으면 부산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 입시 비리가 어딥니까 도대체. 부산대병원 부산대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 취소가 됐는데 그럼요. 부산대 의전원이 또 금정구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분들은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 내가 여기를. 네. 아니 너무 웃긴 게 조국이 밉더라도 국민의힘은 찍음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찍어달래. 윤석열이 더 나쁘지 않냐는데 윤석열한테 왜 더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조국보다 나쁜 걸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없이 얘기를 해요. 감정만 건드리려 그래. 그냥 조국이 미워서 민주당도 안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맞는 윤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한 네. 거는 그냥 호불호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얘는 호불호가 위법의 아니고 문제죠. 사법적 사법적 부분이잖아요. 문제죠. 네. 뭐지 얘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살면서 법 위반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드러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조국은 그쵸. 지금 2심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조국 밑에 있는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항우나조차도 지금 유죄 판결이 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사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법 진행 절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부산대 의전원이 비리랑 연루가 돼버린 거잖아요. 부산대 의료원장 또 하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기 그 이 병원은 못 믿겠다고 그렇죠. 서울대병원으로 그렇죠. 헬기 타고 갔을 때 그거 못 믿은 병원 부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 부산대예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을 얼마나 평상시 무시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금정 국민들께서 그러니까요. 확인해 주셔라. 또 부산대가 부산에서는 굉장히 자부심이거든요. 아유, 그럼요. 지금 네. 이제 워낙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돼서 그렇지 저 때만 해도 부산대는 거의 서울대 다음이었어요. 그럼요. 예, 굉장히 좋은 네. 대학이거든요. 대한민국 제2의 예, 도시였는데. 근데 그 부산대가 금정에 있고 네. 그 부산대를 건드린 게 또 조국과 이재명이에요. 그럼요. 공교롭게도.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미워도 국민의힘 막아달라? 이건 무슨 개소리지?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는 좀. 아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국이 미워도 국민의힘은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의힘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면 왜 윤석열이 조국보다 더 미워야 되지? 그쵸. 물음표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깨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씩 이성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논리도 뒷받침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아이를 많이 키우니까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애들이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벽이 잘못했네. 그래서 벽한테 막 떼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애기들 4살짜리 수준의 맞아요, 취급을 맞아요.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유 벽이 잘못했네. 벽이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사실 제대로 키우려면 어떤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건 3살 때 얘기고 그렇죠. 8살쯤 되면 앞을 똑바로 보고 걸으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되잖아요. 맞아요. 벽이 나쁘다고 벽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딱 국민들을 3살 수준의 길들이고 있어요. 예. 길들이고 가스라이팅 있고, 하는 네. 느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다가 오늘 뭐 이렇게 이게 논평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설이었는지. 전라도 분이 쓴 글 같은데요. 전라도인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라도 전체가 지금 의회를 네. 봐라, 국회의원을 봐라, 뭐를 네. 봐라, 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전라도는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안 발전이 되죠. 안 되느냐. 그 지하철 노선을 한 번만 봐라. 지하철 노선이 왜 사람 다니는 곳으로 안 가고 다 이상한 사람 없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럼 이게 정말로 카르텔이다. 카르텔에 의해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을 네.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 우리가 무시당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전라도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많은 그쵸. 이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장차관이 몇 명이고 몇 명이었고 국무총리가 얼마나 나왔고 근데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를 이용만 해왔다. 그러네. 네, 그러면서 전라도가 깨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전라도 독재를 하지 전라도가 민주당의 독재에 있는 한 전라도는 발전을 못할 것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전라도에도 국민의힘이 절반 정도 있다면 혹은 3분의 1이라도 있다면 그쪽으로 노선 가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를 해줄 그러네요. 것이고 그러네요. 여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옳은 소리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라도도 깨어나셔야 되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깨어나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그런 왜 있잖아요. 약간 집에 치매 노인이 한 분 계시면요. 많은 그 가족들이 다 아우 그래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분 말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럼요. 지금 사실 호남은 약간 그렇게 취급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말이 다 맞아 그래 아유 니네 안 됐다 야 5.18 정말 슬프구나 하지만 돌아서서는 신경 쓸 거 없어 헛소리야. 사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전 취급하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저렇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전라도에선 100%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견제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전라도는. 그러니까. 전라도의 권력은 누가 견제해야 되나요? 전라도 내에서.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전라도민들이라도 견제를 하셔야죠. 권력을. 그러네. 예. 그러네요. 무조건 박수 쳐줄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